노트북을 구매할 때 스펙도 스펙이지만 고민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 크기입니다. GPU나 CPU, 램은 객관적 지표도 있고 확실한 수치가 존재하니까 장단점을 바로 파악할 수 있지만 이 디스플레이는 개인마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크기가 천차만별인데요. 본인에게 적합한 디스플레이 크기를 감잡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용도별 디스플레이 크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14인치입니다. 14인치 노트북은 사실 디스플레이 스펙보다 노트북의 휴대성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보통 문서 작업이나 간단한 그래픽 작업 용도로 쓰는 경량형 노트북에 많이 쓰이는 디스플레이 크기입니다. 크기가 작아진 만큼 무게에 메리트가 생겨서 보통 2kg 미만인 제품들이 많습니다. 간혹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도 휴대성과 성능 둘 다 챙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 14인치를 차용하는 게이밍 노트북들도 있습니다. 다만 작아진 디스플레이 크기만큼 전체적인 제품의 크기가 작아지고 들어가는 냉각 시스템이 작아져서 같은 스펙의 GPU가 들어가 있어도 그래픽에 공급되는 전력량은 더 적어집니다. 당연히 성능도 약간 아쉬울 수 있겠죠. 하지만 덕분에 가벼운 무게를 챙겼으니까 노트북에서 성능보다 휴대성에 초점을 맞추신 분들에겐 14인치 크기의 노트북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다음은 ASUS 2024 터프 게이밍 A14입니다. 터프 시리즈에서 최초로 14인치로 출시한 제품입니다. 조금 가격에 있는 제퍼러스에 비해서 좀 더 합리적인 가격대로 나름 만족스러운 스펙을 느껴볼 수 있는 노트북으로 출시 이후에 빠르게 재고가 소진된 노트북인데요. 1.4kg이라는 무게에 어지간한 게이밍 노트북 성능을 내줄 수 있어서 휴대성과 스펙 모두 챙긴 노트북입니다. 영상 편집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이 노트북의 매력인데요. CPU는 라이젠 7 8845HS로 기존 라이젠 7 7840HS와 같은 성능을 내주고 GPU도 RTX 4060의 TGP 100W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 성능인 만큼 발열 제어도 중요한데요. 풀사이즈 히트싱크와 대형 배기구를 통해서 3D 마크 테스트에서 GPU 온도도 80도 정도로 잡아줬습니다. 펜 소음도 상당히 잘 잡아줘서 경량형 폼팩터에 오버스펙으로 인한 발열을 걱정하셨던 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14인치의 2.5K인데요. 작지만 16:10 화면 비로 쾌적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sRGB 100%로 어느 정도 작업용으로 쓰기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 램을 32GB로 넣어줘서 별도로 램 추가 장착이 필요 없어서 휴대하면서 작업용, 게임용으로 쓰기에 정말 좋습니다. 다음은 15.6인치 디스플레이 노트북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노트북들이 쓰는 표준적인 크기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작업과 휴대성 사이에 균형을 맞춘 타협형 디스플레이 크기입니다. 넉넉한 화면으로 게임이나 작업용으로 쓰기에도 좋고 무게도 보통 2kg 초중반대 무게이기 때문에 나름 휴대성도 챙기는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게이밍 노트북은 이 크기를 사용합니다. 확실히 14인치에 비해서 화면의 크기가 좀 더 쾌적해진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모니터로 쓰는 24인치에서 34인치 정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15.6인치 노트북 디스플레이는 장시간 이용하기에는 피로감이 생깁니다. 본인이 문서 작업, 게임 등 일반적인 노트북 사용자라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디스플레이 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천드리는 제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노버 2024 로크 15 AR-P9입니다. 레노버 리전 프로에서 장점만 가져온 제품인 만큼 정말 가격 대비 좋은 스펙을 지녔습니다. CPU는 라이젠 7 7435HS가 탑재되는데요. 성능 쪽으로는 기존 7735HS와 큰 차이가 없는 제품입니다. GPU는 RTX 4060의 TGP 105W로 GPU 성능을 발휘하는 데는 충분한 TGP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G-Sync도 지원하고 있어서 더욱 쾌적한 게이밍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의 특이한 점은 CPU보다 탑재된 램인데요. 보통 노트북들은 8GB 램 2개를 넣어줘서 16GB로 많이 출시하는데 이 제품은 12GB 1개를 넣어줬습니다. 다행히 탑재된 DDR5 램은 단일 램을 탑재해도 듀얼 채널로 인식은 하는데요. 솔직히 16GB도 하는 게임이나 작업에 따라서 조금 부족하다 느낄 수 있는데 12GB 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12GB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뒷판을 따서 여유 슬롯에 램 추가 장착해주시면 8기가 2개가 들어간 16기가 제품보단 더 쾌적하게 사용 가능하겠네요. 램이야 좀 아쉽지만 그래도 롤이나 피파, 발로란트 같은 캐주얼 게임은 무리 없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몬헌 YLG도 일정 프레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딱 가성비 게이밍 용도로 포커싱하고 사용하시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FHD 화질, 144Hz 주사율에 300니트 밝기로 전작과 동일한 엔트리급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요. 아쉬웠던 색 재현율을 sRGB 100%로 끌어올려줬습니다. 포트 구성은 항상 제가 레노버 제품에서 극찬하는 부분인데요. 후방에 배치해주었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합니다. 우측에 PD 충전도 지원하는 C타입 포트 1개, 프라이버시 물리 셔터, 오디오 콤보, USB A 타입 1개로 구성되어 있고 후면에는 A 타입 2개, 램 포트, HDMI 포트, 파워 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는 윈도우 포함 제품이 120만원대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가성비가 좋아졌습니다. 레노버 리전프의 장점이 잘 이식된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다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16인치 디스플레이 크기입니다. 보통 제품에 따라서 16인치, 16.1인치로 나뉘는데요. 16인치 이상부터는 거의 휴대성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차가 있는 분들이나 노트북용 백팩을 이용하면 휴대하고 다닐만합니다. 이 16인치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와 얼마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사용 시에 확실히 체감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작업이나 게임을 노트북 디스플레이로만 할 때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디스플레이 크기입니다. 일단 화면비를 16대 10인 제품들이 많아져서 더 많은 정보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 있어서 만족감이 큽니다. 15.6인치에서 좀 답답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16인치에서는 거의 느끼기 힘듭니다. 다만 결국 노트북이기 때문에 장시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피로감이 생깁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나는 진짜 집에서 컴퓨터 하는 느낌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7.3인치 디스플레이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만큼 노트북 내부의 공간도 넓어져서 더 좋은 쿨링 시스템을 넣는 진짜 게이밍용 노트북이 많습니다. 거의 대탑 대체품으로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해당 제품군은 가격도 조금 있습니다. 그럼 어떤 16인치, 17인치 노트북이 할인 중인지 함께 보시죠. 다음은 HP 2025 빅터스 16입니다. 가성비의 왕 빅터스가 드디어 2025년 신형을 출시했습니다. 출시하고 제품 스펙을 살펴보자마자 이건 좀 선 넘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신형이면서 가격은 이렇게 싸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스펙을 애매하게 넣어서 그런가 싶어 살펴봤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 CPU부터 인텔 14세대 i5 CPU에 HX를 넣어줬는데요. 사실 체감 성능 차는 크지 않지만 전력 효율성은 14세대가 좀 더 좋아졌습니다. 사실 이 CPU 자체가 기존 13세대의 리프레시 버전이라 큰 성능 차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싱글코어에서는 좀 더 개선된 게 보이네요. GPU는 4060이 탑재되어 있고 TGP도 120W라서 무난하고 여유로운 게이밍 노트북 스펙을 챙겼습니다. DLSS 3.5의 프레임 제너레이션이 적용된 게임에선 훨씬 높은 그래픽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먹스 스위치를 통해서 즉시 외장 그래픽 모드로 전환해서 그래픽 전환 병목 현상을 막아줘서 간단한 작업과 게이밍 때 버벅임을 느낄 일도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1인치의 FHD, 300니트의 밝기, 165Hz 주사율을 보여주는데요. 무난한 게이밍 노트북 디스플레이 본질을 보여주면서 전작 스펙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램은 DDR5 16GB, SSD도 512GB로 요즘 표준이 되는 스펙으로 갖춰져 있고 램 같은 경우 추가 장착이 가능해서 원하는 대로 스펙업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소 소개드리는 2023 빅터스 i5 모델과 사실 스펙상으로는 드라마틱하게 발전된 모습은 없습니다. 그만큼 2023년형 빅터스가 너무 잘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2023년형 제품보다 2025년형 신형이 가격도 비슷하다면 새 제품이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쓸 수 있을 것 같기에 가져왔습니다. 가성비 좋은 4060 노트북을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HP 2023 오멘 16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즐겨 찾아주시는 제품입니다. 나는 노트북 사러 돌아왔는데 CPU와 GPU고 프리도 쓰고 뭐고 그냥 다 괜찮다. 딱 구매해서 바로 착착 돌아가는 노트북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에겐 그냥 바로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은 게임이면 게임이, 작업이면 작업, 가성비면 가성비로 어떤 용도로 쓰던 빠지지 않는 제품인데요. 인텔 13세대 CPU에 그냥 i5가 아니라 HX 모델로 일반적인 H 모델보다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제품입니다. 여기에 램도 DDR5 32GB를 넣어줬기 때문에 게임뿐만 아니라 램을 많이 먹는 영상 편집 작업에도 빠른 속도로 보여줍니다. 종종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메모리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럴 땐 노트북 뒷판을 열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램이 넉넉히 들어가 있으니까 뒷판 따서 램 추가할 필요 없이 쭉 쓰시면 됩니다. GPU는 RTX 4060의 TGP 140W로 롤과 피파 같은 깨준 게임부터 로아 배그까지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애들링 같은 트리플 A 게임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고 DLSS를 지원하는 게임에서 더 높은 프레임으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오멘 게이밍 허브는 논 옵티머스 설정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외장 그래픽만 사용 가능하기에 병목 현상 없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도 QHD 240Hz 고주사율로 FPS 게임을 할 때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오멘 게이밍 허브를 통해서 CPU나 GPU의 전압을 낮추는 언더볼팅도 가능합니다. 발열과 전력 소모, 소음을 줄여서 노트북 배터리 수명과 성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키보드는 풀배열에 4개 영역에 각각 다른 RGB 백라이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 구성은 썬더볼트 4 C타입 2개, A타입 2개, HDMI 포트로 넉넉한 구성을 갖췄습니다. 윈도우까지 미리 설치되어 있고 램도 32GB의 GPU, CPU 성능 모두 준수해서 귀찮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겐 그냥 딸깍 구매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구매하고 편히 오래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HP 2023 오멘 17입니다. 미친 성능으로 당장 사전 예약 욕구를 불러일으켰던 모델인데요. 최근 자주 소개드렸는데 할인이 들어가면서 역대가를 갱신한 제품입니다. 출시되고 5개월 만에 RTX 4000번대
인텔 13세대 출시로 인해서 구형 취급을 받게 된 노트북이지만 스펙을 잘 살펴보면 현역 하이엔드급 노트북입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i7-12800HX를 탑재했습니다. 현재 출시된 모바일 CPU 벤치마크 순위 12위, 인텔 노트북 8위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지닌 모델입니다. 특히 인텔 12세대와 13세대 CPU는 i9에 제외하면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릴 때 성능 차이가 거의 없는데요. 따라서 이 가격대 최고의 CPU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3080ti의 TGP 150W로 현재 4080을 탑재한 노트북 제외하곤 가장 좋은 성능입니다. 보통 3D 마크 점수도 파이어 스트라이크 27183점, 타임스파이 13297점으로 데스크톱의 3070ti급 스펙입니다. 이걸 보고 어라 성능이 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노트북은 PC급 전수가 나오지 않을 뿐더러 VRAM 16기가가 주는 스펙의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8기가급 GPU와 동급으로 비교하면 안됩니다. 디스플레이는 QHD 화질의 165Hz로 준수하고 17.3의 대화면에 마이크로 엣지 베젤로 실제 화면이 더 크게 느껴져서 높은 몰입감에서 영상 시청이나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sRGB 100%로 생영역도 준수하고 300니트 밝기로 일반적인 게이밍 디스플레이로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SSD는 1TB에 램은 DDR5 32기가로 별도의 업그레이드 필요 없는 스펙입니다. 어떤 게임이든 최상업으로 안 들어가는 게 없을 정도로 넉넉한 스펙입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의 장점은 바로 3080ti를 탑재했다는 점인데요. VRAM 크기가 무려 16기가로 넉넉하다 못해서 넘치는 크기입니다. 사실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만 놓고 보면 평소 소개드리는 GPU의 VRAM 정도로 충분하지만 최근 AI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나서 VRAM 크기가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포토샵이나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돌릴 때 생각보다 많은 VRAM을 요구하기 때문에 향후 AI 작업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램처럼 교체 가능한 부품이 아닌 만큼 작업 위주로 사용하실 분들에겐 이런 GPU 스펙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키보드도 기계식 키보드라서 옵티컬 스위치를 장착해서 소음이 크지 않으면서 타근감도 훌륭합니다. 이게 매크로 키도 존재해서 포토샵과 블렌더, 3D CAD 같은 작업 시에 키 지정을 통해서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썬더볼트 4를 지원하고 HDMI와 미니 DP 포트가 따로 있고 맥북 프로 16처럼 3.5mm 오디오 잭과 3D 슬롯도 있습니다. 다만 스펙이 어마어마한 만큼 충전기는 330W 전용 어댑터를 사용하는데요. 무게가 1.7kg으로 노트북 무게와 합치면 4.5kg으로 무겁습니다. 이 정도면 노트북이라는 생각보다는 휴대 가능한 PC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쿠팡 케어로 무상 AS를 1년간 지원하고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있어서 구매하자마자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의 시장 파괴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에 PC급 스펙을 지닌 노트북을 찾는다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제품에 만족스러운 제품을 못 찾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노트북은 자신의 예산과 사용 용도에 맞는 노트북입니다. 본인에게 알맞은 노트북을 찾지 못해 고민 중이신 분들은 댓글로 예산과 사용 용도를 남겨주시면 할인 중인 제품 중에 가장 적절한 제품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현재 쓸만한 할인 제품이 없어서니까 시간을 갖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제품이 나오자마자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가 달달한 리뷰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